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코트 쇼퍼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하면 제작 동영상을 보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스티커는 가죽에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가죽에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작이 끝나면 바로 제거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무늬가 있고,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무늬가 없고 반질반질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주세요.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4번 가죽 이 길이의 4배 반인 1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반.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4배 반으로 계산해서 2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6번 가죽과 7번 가죽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과 7번 가죽은 한 쌍의 자석 도트입니다. 자석 도트의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가죽이 6번 가죽입니다.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의 안쪽 면에 큰 구멍과 6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은 오른쪽부터 시작해줍니다. 11번 가죽으로 4번 가죽의 윗부분을 감싸서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3겹의 가죽을 모두 통과해주세요.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 3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잘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포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2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6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기 전에 먼저 집게를 제거해주세요. 6번 가죽 위에 11번 가죽을 감싸서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해주세요.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가죽을 손으로 고정해줍니다. 이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6) 번 가죽까지 바느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4번 가죽과 11번 가죽 3겹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잘 당겨주세요.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4번 가죽도 가운데 큰 구멍에 7번 가죽에 큰 구멍을 맞추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11번 가죽으로 감싸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4번 가죽 이 길이의 4배 반인 1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다음은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위로 향하게 놓고
4번 가죽 위에 10번 가죽을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나머지 4번 가죽도 10번 가죽을 위에 올리고 동일하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가죽 위에 10번 가죽을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이 구멍을 첫 번째 구멍으로 정하고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 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처음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반대쪽도 4번 가죽 위에 올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4곳을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 모두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고 두 가죽의 양끝을 서로 겹쳐서 4개의 바느질 구멍만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3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을 겹쳐줄 때 어떤 면이 위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를 실 위에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가죽의 겉면에도 얇게 덧발라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 면도 겉면이 밖을 향하게 해서 원형으로 연결해줍니다. 두 가죽을 겹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4개의 바느질 구멍만 바느질해주세요. 양쪽 면을 바느질하였으면 다음은 3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1번 가죽의 직선으로 된 부분을 3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의 이 부분과 3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같이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1배인 3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3번 가죽 가운데에 큰 구멍과 1번 가죽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추고 3번 가죽 양쪽의 큰 구멍은 1번 가죽 2개를 겹쳐놓은 구멍과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 가죽의 라운드 부분의 큰 구멍은 1번 가죽 양쪽에 큰 구멍 2개와 맞춰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3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두 가죽의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운드 부분까지 바느질했다면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3번 가죽 라운드 부분의 큰 구멍이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큰 구멍이 맞지 않는다면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바느질해줘야 합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 이 부분의 바느질 선을 4번 가죽 아래 부분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 2개를 1번 가죽 양쪽에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두 가죽의 겉면이 밖을 향하게 하고 1번 가죽을 4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남은 4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4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작 과정은 2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